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이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점괘를 가지고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이훈님께서 점괘를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예시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사고 없이 서울까지 잘 다녀올 수 있겠는가를, 질문으로 하고, 모든 점괘를 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가정을 해서, 본다 이거예요. 1번 점괘의 경우, 봄바람님이 질문하신 우려점 점괘인데, 택효에 관유가 임하고 내외계에서 관유가 암동을 해도 세유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 3번 점괘의 경우 이전 우려점 영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우려점은 관지세이면서 관유가 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위해 제가 만든 점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일진이 관유를 이제 세유의 관이 임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점괘처럼 일진에서 이렇게 관유를 암동하는 경우, 이때는 세유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에 관유가 임했는데 일진에 이제 암동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관유가 동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분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1, 2, 3번 점괘 셋 모두 관지세하고 우려점이고 택효에 관유가 임하면서 관암동과 관동요의 차이인데, 이러한 경우 영상에서 설명하신 대로 관지세 우려점에서 관의 암동은 문제가 없지만 관동요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 5, 6, 7번의 점괘인 경우에는 각각 어떻게 해당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질문은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겠는가를 점을 쳤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우려점이죠. 그러니까 우려점에도 종류가 많아요. 질병점이 될 수도 있고, 사고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예시로 든 서울까지 운전해서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는가, 이것도 우려점이죠. 예. 첫 번째 점괘, 지화명의, 갑진년 개유월, 개미일. 그 다음에 무동이네요. 예. 자, 그럼 서울까지 운전해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 점괘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있겠냐? 이 점괘를 봤을 때 사고수가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세효에 관요가 임했어요. 세효에 관요가 임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 손님이 직접 친 점괘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세유에 관요가 임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고가 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점하고 달라요. 질병점은 현재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아프기 때문에 혹은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관yo가 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괘처럼 사고 없이 서울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점에서 세유에 관yo가 임했다는 것은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을 하면서 점을 쳤다. 이런 경우에 세유에 관yo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무동인데 일지에 관yo가 임하면서 이렇게 암동을 해주고 있어요. 택효의 관yo를 암동하고 있고 사효의 세효를 관yo를 암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yo가 암동을 하는데 세효도 암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세유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글자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점괘는 문제가 없는 점괘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질문은 같은 점괘예요. 지화명이 변지천태 갑진년 계유월 정축일. 자, 관yo가 동했어요. 그리고 일진에도 관이 임하고 세유에도 관이 임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세유에 관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유에 관이 임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점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세유에 관yo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축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관yo가 이제 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관yo가 이렇게 병되어 있어도 사효에서 내괴가 아닌 외괴에서 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장이 없어요. 그냥 계속 벌벌벌벌 떨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걱정이 심각하다. 쓸데없이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이 지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괴에 관이 동했어요. 그러면서 병되어 있죠. 또 축토. 내괴하고 외괴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괴에서 택효의 이 관yo가 병되어 있어요. 내괴에서 택효의 관이 일진하고 관yo가 병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지난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둑을 맞는 경우, 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서울까지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는가 운전을 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세효에는 관이 임하고 일지하고 병되어 있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세유에 관이 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택효의 관이 일지하고 병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서울까지 이제 잘 다녀올 수 있을까를 물은 거니까 내가 집을 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집을 비웠을 때 택효의 관이 임하고 일지하고 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둑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택효의 관이 동했는데 회두국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관변손이 되죠. 그래서 일지하고 택효가 병되어 있어서 도둑을 맞거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관yo가 동해서 회두국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다.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는 변효 소녀라도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없는 힘없는 소녀라도
그 역할은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세효를 가지고 병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 세효를 자극하는 것이 글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괘도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서울에 잘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점괘를 볼게요. 질문 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화명의, 변뢰아풍, 갑진년 개유월 정축일. 서울까지 무사히 운전해서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점괘가 나왔어요. 여기도 병되어 있죠. 택효도 병되어 있고. 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택효에 있는 관요는 귀신 문제, 그리고 내께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택효하고 일지하고 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요가 없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택효가 동하지 않았어도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든다거나 혹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관제수가 생기는 거죠. 뭐 관제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관제구설, 소송 시비, 싸움, 그리고 질병, 그리고 도둑,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에 이제 육수를 참고를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것은 청룡, 백호, 등사, 요 정도만 저는 참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관요에 임한, 택효에 임한 관요는 제가 참고하는 이 세 가지의 육수가 임하지 않았죠. 구진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에서 벌어지는, 내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택효의 관요가 일지하고 병되어 있지만 문제가 생길 소지는 다분하나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것은 육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효가 동했어요. 세효 관요가 동해서 회두생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일지하고 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선 점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효가 관요가 임해서 일지하고 병되어 있으면 다른 비신에 나타나 있는 다른 글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없어요. 즉 세효를 치는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앞선 점괘에서 그랬죠. 제가 이런 경우에는 걱정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두생을 받으면서 세효의 관요가 더 힘을 받게 되죠. 이 역시도 뭐 월과 일에서 생조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변효이긴 하나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갈 때보다 올 때, 동요는 시작이고 변효는 결과, 마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갈 때보다 올 때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벌벌벌 떤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점괘도 그래서 사고 없이 무사히 운전해서 서울에 잘 다녀올 수 있는가? 예, 문제 없습니다. 이 점괘도. 다만 택효에 관요가 임하고 일지하고 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다분하다. 그러나 육수가 청룡, 백호, 등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사고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화명이 변지천태 갑진년 계유월 개미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운전해서 서울까지 갔다 오는데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는가를 점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관유가 또 새해 임하고 암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관유가 동하면서 회두국을 당하고 이때는 암동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이때는 일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교에 있는 관유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회두국을 당하면서 일지에서 동한 관유가 충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태교에 있는 관유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사효에 있는 세효 관유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암동을 하죠. 암동한다는 것은 그냥 움직인다. 갈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차를 몰고 움직인다,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점괘에서 이 세효를 자극하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괘 또한 무탈하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화명이 변지천태 갑진년 임신월 병진일. 자, 여기서는 이제 달라졌어요. 일진이 병진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자, 세효에는 관유가 임했어요. 근데 공망이죠. 갈까 말까 갈등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교의 관유가 힘있는 일지로부터 이렇게 생조를 받는, 비화돼서 생조를 받는 관유가 동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회두국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유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괘를 보면 세효 공망 관유 임하고. 자, 그러면 이 점괘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전을 해서 사고 없이 서울까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점괘는 이전에 말씀, 예를 들어서 질문하셨던 점괘하고 다르게 세효의 공망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간다는 거예요. 동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지로부터 암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의 관변손 이 부분은 뭐 걱정할 것이 없지만 결국에는 안 간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변육합이 됩니다.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괘도 역시 문제가 전혀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나비변 지화명의 갑진년 계유월 정축일. 이것도 질문은 같아요.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까를 점친 거예요. 세효에 관유가 임했어요.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월파를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달 그러니까 계유월 점을 친 달 계유월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엮여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를 점쳤기 때문에 이 월파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비신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세유의 관유가 임했어요.
그런데 관이 동했네요. 예. 이런 경우가 좋지 못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요가 동해서 관이 임했는데 또 관요가 동한 경우. 그런데 이 관요가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전혀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월과 일로부터 생조를 받고 있는 변효, 유금으로부터 이렇게 회두국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동안 관요는 쓸모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힘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에서 강한 변효로부터 이렇게 회두국을 당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문제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레풍왕, 변, 태풍대거, 갑진년, 계유월, 병술일. 이것도 같은 질문이고요. 자, 세효에 관이 임했어요.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아서 힘이 넘치죠. 예.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요가 동했어요. 자, 월과 일로부터 또 생조받는 관요, 힘 있는 관요가 동한 거예요. 가뜩이나 오효에서 동했어요. 오효는 도로예요, 도로. 그죠? 오효에서 동하면서 이렇게 진신이 됩니다. 신금에서 유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고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그럼 이 세유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이 신금이 동해가지고 세효를 극을 하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을 더욱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효가 힘이 넘치는데 오효의 신금, 같은 오행인 신금이 동해가지고 진신이 되면서 저 신금이 세효를 생조를 해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고요. 나한테 이상은 생기지 않아요. 사고는 나는데 나한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사고가 났으니까 상대방 차량이나 혹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후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요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이런 것 같아요. 사고 없이 서울까지 잘 다녀올 수 있겠는가를 점을 쳐서 이 많은 점괘를 예시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문제가 없는 점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점괘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효인 나, 점을 물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그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나의 신상, 그러니까 사고가 났어도 나는 다치지 않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인, 대물,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세효에 관이 임했는데 관이 동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봤던 점괘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무동이었어요. 지화명이 갑진년 개유월 개미일. 암동을 해요, 이렇게. 네. 이 경우는 내가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일진에서 관유가 그냥 이 관유, 내께 외께에 있는 관유들을 그냥 암동을 시켜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세요에 있는 관유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에 관이 붙은 것 뿐이고, 일진에서 이렇게 충미충으로 암동을 해주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간다. 그리고 내께에 있는 관유는 이렇게 일진에서 암동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없는 사이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관유는 암동한 관유, 내께에 있는 관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께의 암동한 관유가 비신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뭐가 움직여가지고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처음부터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점괘도 마찬가지예요. 병되어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으나 이 일지에 있는 관유가 어떤 자극을 하고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유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교에 있는 관유가 병되어 있으면서 동했어요. 그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고 도둑이 들거나 혹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변효로부터 회두국을 당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비신이 동한 것이 있나요? 암동을 하거나? 없죠. 그러니까 이 관유는 뭐 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시간에서 세요에 관이 임했는데 관이 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두국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관변손이라는 건 뭐예요? 걱정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점괘 그리고 동변요를 다 참고를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세유에 관유가 임했는데 관유가 다른 뭐 내께든 외께든 관유가 동한 경우가 위험한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 좋지만 단지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 이 육효를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화명이 변로야풍 여기도 병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효의 관이 동해가지고 회두생을 받으면서 극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생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걱정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올 때 더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비신에서 이 세유를 어떻게 자극을 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유월 개미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관변손. 암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관변손이 되었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단 방식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육효하시는 선생님들, 다른 육효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하고의 해단하는 방식은 한 포인트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이훈님은 이 점괘를 가지고 이제 예문을 지화명이 관지세하고 관지세가 암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태교의 관이 동요로 그래서 이렇게 충산 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냥 저는 볼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점괘에서 볼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관변손.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관변손.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이제 뭐 암동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를 또 보시겠죠. 근데 저는 안 본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답이 딱 끝난 거예요. 그냥 관변손. 걱정할 거 없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지화명이 지천태 갑진년 임신월 병신일.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바로 직전 점괘에서는 개미일이었는데 이제 병진일로 바꿔보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나 보시려고. 관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죠. 그런데 세효에 공망이에요. 관요. 점괘 질문이 뭐였어요? 서울까지 무사히 사고 없이 운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는가를 물었잖아요. 근데 세효 관이 임했지만 공망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그리고 태교에서도 관변손이 동에서 관변손이 돼버렸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산합이 갑진년 개유월 정축이. 여기서는 세유의 관이 임했어요. 월파는 보실 거 없어요. 그냥 이건 다른 이달에 힘들었다. 이달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 점괘에서도 이 점괘가 손님이 서울까지 운전해서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를 점을 쳤는데 이 점괘가 나왔다. 그럼 저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관변손. 걱정하지 마라. 문제 없다. 제가 이전 시간에 세유의 관이 임했는데 관이 동한 경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예문으로 제이훈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건데, 이 경우에는 관변 손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동해서 예를 들어서 진신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묘목으로. 예? 인목이 동해서 묘목으로 진신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 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이훈님이 써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죠. 세효를 치지는 않아요. 근데 관이 진신됐어요. 월가일로부터 생조받지 못하는 관유지만 그래도 동한 것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효가 묘목으로 진신돼서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생기겠죠. 미약하게나마. 그런데 세효한테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세효한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사고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효의 관여가 임한 상태에서 우려점에서 관이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고를 당하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에게 끔찍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우려점을 보실 때 이 세효의 관이 임하든 뭐가 임하든 간에 동한 것이, 어떤 것이 동하든지 동하는 것이 이 세효를 자극하는 것이 있는가, 말 그대로 충을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점괘로 이제 봤던 게 이거예요. 레풍왕, 변, 태풍대가 이 점괘 세효의 관이 임했어요. 근데 관이 동했어요. 근데 세효를 치진 않아요. 바로 직전 점괘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관효가 동했는데 나를 치진 않아. 근데 이 점괘는 오효 도로에서 동해가지고 진신이 되면서 힘이 왕성한 관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전 점괘에서는 미약한 사고예요. 미약한 사고. 이 점괘에서는 관효가 동했지만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지 못하는, 그리고 관변손, 하지만 미약한 사고. 근데 나를 칩니까 안 칩니까? 치지 않죠.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인 혹은 대물, 상대방의 어떤 재산 혹은 상대방의 뭐 신체를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점괘는 관효가 미약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아닌데, 이 점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시기에 관효가 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효는 다치지 않아요. 멀쩡하잖아요. 이 관효가 오효에서 동했다고 해서 세효를 자극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동효가 뭐가 동해가지고 세효를 자극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월과 일로부터 극을 당하나요? 아니, 생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 거예요. 하지만 오효에서 관효가 동해서 진신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고가 난 상대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이후님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점괘를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님, 태세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봄바람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고, 매봉 선생님께서는 질문의 의도까지 모두 파악하셔서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수십 년을 공부하고 상담을 해온 사람은 그냥 딱 질문 들으면 그냥 딱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질문 속에 요점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점을 치실 때.
태세는 임묘 진월까지 판단하는 것이지만 월과 일, 대장을 중심으로 판단이 끝나면 태세는 부수적으로 보는 것이다. 예, 안 봐도 되는 경우는 볼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월 1에서 해결나지 않는 점괘인 경우에 태세, 임묘 진월까지 해결나지 않으면 그 사안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월 1에서 해결이 나지 않았는데 임묘 진월인 경우에 태세의 도움을 받으면 그 연도 안에 해결이 나거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한다.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경우예요.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용신이 임묘 진월일 경우에 태세에 용신이 임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제작하고 업로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원래 그 오후에 상담 예약이 있었는데 손님이 갑자기 좀 일이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비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이른 시간에 해드리게 됐네요. 자, 그 다음 지혜님의 질문이에요. 저의 이번 10월달 운세를 적천이 아니라 척전이죠. 척전법으로 삼합이 딱 동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매달 초에 절기 전후로 이달의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괘에서 무엇을 알려줬는지 살펴보며 공부 중입니다. 갑진년 개유월 이민일 태풍대과 초효하고 삼효동 변태위태. 뭐 양력 10월 달에 운세가 어떤지를 이제 본인의 점괘를 이제 보신 거예요. 척전으로. 대충 보아 이번 달 운세는 나쁘지 않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관yo의 삼합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유금이동하고 축토가 동해서 그리고 변요 사화하고 삼합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그 사화 공망이 이제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완벽한 삼합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사유축 삼합을. 사유축 삼합을 이루게 되면 금국이 되죠. 금국. 그러면은 얘네들은 글자는 사라지고 이것만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유축 삼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유금이 월지로 생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변효로부터도 이제 생조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생수 이렇게 세유를 생조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6월의 친점께지만 술월을 물은 것이니 월의 대장을 술월도 함께 가늠하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괴상에서는 술월이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은 양력 10월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술토가 들어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사유축 삼합의 구성은 동변유의 추이를 통해 특정 날짜의 사건을 예측하지만 이 점괘의 경우는 공망이 사화의 해공을 통해서 삼합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괴를 풀어보자면 세효의 부효가 임해서 공부하려는 의지, 문서와 연관된 계획으로 머리가 아프다. 저는 지금 그 지혜님하고 이 점괘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효의 부가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려는 의지와 문서, 부동산과 연관된 계획이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효의 부효가 임한 것은 뭔가 이제
신수점이나 이렇게 월의 뭐 이달의 운세 이런 것을 볼 때 세효의 부요가 임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조금 우울감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답답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공부하려는 의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지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손님이 점을 물은 경우에 이러한 전개가 나오면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본인의 점괘잖아요. 지혜님의 본인의 점괘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서나 뭐 이런 부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것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귀찮아진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이 지나고 수월, 양력 10월달 수월에 운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수월은 토의 기운이죠. 토는 재물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기력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하거나 귀찮아도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월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장이 되는 일진, 형효와 합의되어 금전적 근심이 있다. 일진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형효가 되죠. 임목이. 근데 이 임목이 세효를 어떻게 극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합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생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 예를 들자면 수월에 여행을 계획을 하시거나 혹은 뭐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거나 뭐 등등 약속이 있어서 멀리 출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미 계획이 잡힌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이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지하고 육합, 그것도 진합으로 묶여서 있기 때문에 수월에는 여행이나 뭐 이런 것을 계획했더라도 이미 계획하신 게 있다면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가지 못한다. 혹은 안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금전적 근심이 있다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형효라서 돈을 쓰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너무 꼬아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냥 일치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이동수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초효, 재효가 화출한 사화에 회두생 받는 것은 저무친 시기 월일의 힘을 받지 못하지만 수월이 되면 월의 힘을 받아 금전적 이익이나 돈 들어올 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망이 풀리면 사유축 삼합을 완전히 짜기 때문에 얘네들은 볼 필요가 없이 이것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유축 삼합을 짜게 되면 남는 건 금국이기 때문에 이 유금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초효의 재효가 회두생 받아서 수월에 힘이 넘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만 수월이 되면 술토 자체가 재물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일진에 손이나 재유가 임했었다면 수월의 금전 규모도 클 것이지만 점괘상에서 월일의 생조를 받지 못한 상태이니 수월이 되더라도 큰 재물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 부분은 맞습니다. 그냥 수월 한 달 반짝하고 예, 재물운이 조금 있는 것이지 뭐 대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효의 유금이 변해 축토 재성이 된 것은 돈 나갈 일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관요는 재물의 힘을 빼는 글자예요. 그래서 돈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축토로부터 회주생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쥐어 짜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청과 관련해서 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취득을 위해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부동산하고 연관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세유의 부가 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지혜님하고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관련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재효가 동해서 힘이 있는 세효를 극해 오는 것을 재래취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효에 재가 동해가지고 부효, 세효를 치는 것, 이것을 이제 재래취하라고 합니다. 이번 10월 운세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삼합을 짜기 때문에 남는 것은 뭐다? 유금, 사유축 삼합을 짜기 때문에 유금만 남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재래취하가 안 되는 거죠. 다만 개유월 지나고 지금 수월에 관련된 10월달 수월에 관련된 점을 친 거기 때문에 수월이라는 글자 자체가 재물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그래서 10월달 한 달은 반짝 재물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유축 삼합을 짜게 되면 금국이 되잖아요. 그럼 유금이 금으로 되는 거고 사화가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는 건 이거 하나뿐이다. 금생수, 그리고 토생금, 금생수. 이해되시죠? 요약을 하면 점단의 경우의 수는 사유축 삼합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 그렇죠. 사유축 삼합을 내게 되면 관요로 이제 삼합을 짜기 때문에 관요라는 것은 재물의 힘을 빼고 돈을 쓰는 글자. 그리고 돈이 나가는 문서를 취득하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관요가 이제 세유를 이렇게 생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유의 부가 임했기 때문에 그 문서와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이제 일지의 형효가 임해서 이렇게 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이 나가는 문서를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어떤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실행 중인 게 있으신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 보여요. 부동산하고는. 삼합으로 재물이 소유, 관성과 묶이니 투자한 돈이나 들어올 돈이 묶여 답답하다. 제가 이제 삼합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유금 하나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돈이 들어올 돈이 이제 묶여서 답답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결국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수월이라는 글자 자체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 괴상에서 나타난 이렇게 삼합을 짠 축토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재물, 술이라는 글자, 술월의 술이라는 글자가 재물이 되기 때문에 괴상에서 나타난 이 축토, 재물은 쓸 수가 없지만 술월이 되면 그 재물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미 투자한 돈, 들어올 돈, 이런 것은 묶여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외에 다른 돈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혼자서 봉창 두들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분은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분은 많은 부분이 틀리시긴 했는데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련돼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이미 실행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삼합을 푸는 열쇠가 관을 구성하는 소녀와 제효의 관계와 세효의 관계를 통해 추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육효가 쉬운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화가 공망이 풀려서 해공이 되면 이렇게 사유축 삼합을 완벽하게 짠단 말이에요. 사유축 금국을 짜게 되면 얘만 남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금국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6월이 지나서 술월에 관련된 점을 치는 거기 때문에 술월, 술토, 예, 그 토에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요의 부요가 임한 것은 부동산 관련돼서는 추후에 따로 답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세요의 부가 임한 것은 뭔가 좀 답답하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지하고 이렇게 육합이 돼서 묶이는 것은 뭔가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이동수, 움직이는 것,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일지에 묶여서 술월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에 운이 지나면 결과 살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예. 피드백을 주시면 다 같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좋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답을 다 해드렸어요. 뭐 제이우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쭉 답변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 답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의문이 생기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알 때까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고요. 한 가지 점괘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이 점괘예요. 뉴스를 보고 친 점괘예요. 뭐 점을 쳤다기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가지고선 단시국을 본 거죠. 보시면 10월 5일 새벽 2시 7분 어떤 여성이 차의 문고리를 잡고 있죠. 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2시 7분으로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CCTV 상의 시간을 가지고서 본 거예요. 새벽 2시 7분 갑진년 개유월 이민일.
어떠세요? 음주운전을 하신 분의 단시국입니다. 예. 2시 7분이에요. 예. 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예. 관이 임했어요. 예. 그 택효에도 관이 임했어요. 세효가 이제 동했죠. 예. 결국에는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음주운전 걸린 것 만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예.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뭐 두고 보시죠. 예. 결론적으로는 관요. 예. 관이 동하지 않았어도 세효가 일지에 관요가 임하고 택효에 관이 임하고 형이 동해가지고 형효와 동해서 이제 공망으로 화출됩니다. 그리고 월과 일지로부터 생조받지 못하죠. 예, 그리고 이럴 때 귀혼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아시겠죠? 예, 술이 취한 상태, 만취 상태. 단순히 술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징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음주운전 사고가. 네. 또 지켜보시면 추후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점을 친 게 아니고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 자신의 차 문을 음주를 하고 나와서 이게 이제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차량의 문고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취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문을 열려고 이제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2시 7분 요 시간을 가지고서 단시점을 이제 본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점괘를 보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아주 중대한 일들의 징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뭐 물컵을 깨트렸다. 그런 징크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건.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예. 저는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를 가십거리로 뭐 다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치하고도 무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점괘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점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생길 어떤 큰 일들에 대한 징조로 보인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제이후님도 이제 관효에 대해서 관지세나 암동 뭐 등등 관효가 동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침 뉴스에 나온 걸 보고서 참고해 보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점괘예요. 만약에 이 택효에 있는 관효가 월파를 당하지 않았으면 이건 진짜 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곧 6월이 지나고 수월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 자월이 되죠.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정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